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당나라 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당나라에 유학을 함으로 해서 그 유학생들이 당나라에서 성시 제도를 가지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공진사에서 빈는 손님이란 뜻이고 공은 조공 바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공진사는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 사람으로서 당나라 과거에 급제해서 진사가 된 사람, 이 사람을 빈공진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당나라 태종의 그 인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데려다가 국학에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는 별도로 이 빈공과라는 외국인 전용 과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거에 급제를 시키죠. 그래 가지고 이제 당나라 폐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보면은 820년에서 906년까지 당나라 시기, 이게 한 대충 86년인데 86년 동안에 58명이 급제를 했어요. 신라 사람이. 삼국사기 선덕왕 군영 640년에 보면은 임금이 자제들을 당나라에 보내 국학에 입학시켜 주기를 요청하였다. 당시 당나라 태종은 천하에서 이름난 유학자를 불러 모아 교관으로 삼고 수시로 국자감에 들러서 강론하도록 시켰다. 학생 중에서 대경 가운데 하나라도 능통한 사람은 관직을 주었다. 여기서 대경은 예기하고 춘추자시전인데, 말하자면 예기와 춘추자시전을 가지고 빈공진사과를 치렀다, 이런 얘기죠. 학당 건물을 1200칸으로 확장하고 학생 수를 늘려서 3260명을 채우니 사방에서 배우려는 사람이 당나라 서울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고구려 백제 고창 토본에서도 역시 자제들을 보내서 입학시켰다. 이때 신라의 그 무열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이 국학을 가서 보고 직접 자기가 강의도 듣고 그 과거 시험 치는 것도 보고 했어요. 그러고 와서는 이게 참 좋은 제도다 해가지고 신라 사람들을 이제 당나라에 그 많이 보내서 이제 그 진사가 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신라에서는 그 과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해요. 왜냐? 골품제가 있어 가지고 이 과거제를 채택을 하면 골품제를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라의 그 골품제라는 그 기득권에 꽉 세력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과거 제도가 들어온 거는 고려 광종 때인데, 왜 그 과거 제도가 광종 때 들어왔느냐? 광종 자신이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그럼 폭군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견제하는 귀족이나 호족 세력을 억누르 버리려고 과거 제도를 도입한 거죠. 사실 중국 소대의 과거 제도로 수나라 문제가 만들었는데, 이 만든 목적이 그 위진남북 쪽 그 난세의 그 세력을 잡은 그 호족들, 이 호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김춘추가 가서 과거 시험 보고 뭐 공부하는 걸 보고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는 걸 알고 왔으나 그런 개혁은 못 한 거죠. 그거 하려면 사실 폭군이 돼야 돼요. 이 빈공진사는 당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인사정책인데 외국인 인재를 특별 우대 채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한 거죠. 사실 중국은 당나라 때 이르러서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됐어요. 저기 뭐 유럽의 로마, 뭐 이슬람,
이걸 다 합쳐도 당나라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된 거죠. 당시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과연 전쟁하는 상대방 적국으로 유학을 갔을지 그건 좀 의문스러워요. 아까 뭐 유학을 갔다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 빈공진사 제도는 송나라, 원나라까지 계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나라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저명인사로서 그 목은 이색, 목은 이색도 원나라에 가서 과거를 봐서 원나라에서 빚을 했어요. 고려사 열전 최언의전을 보면은 신라 말에 18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예부시랑 설정교가 주관하는 과거에 급제하였다. 당시에 발해 재상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도 함께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 최은희하고 발해 사람 오광찬이 그 국학 동기생이다 이 얘기예요. 오소도가 당나라 조정에 들어갔다가 아들 이름이 최은희보다 밑에 있는 것을 보고 표문을 올려서 요청하여 말하기를 신이 예전에 입조하여 과거에 급제했을 때는 신의 이름이 이동보다 위에 있었으므로, 이동은 신라 사람이죠. 지금 신의 아들 오광찬도 최은희보다 위에 적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광찬은 발해인이고 최은희는 신라 사람인데 신라보다는 발해가 서열이 위니까 오광찬을 먼저 적고 최은희를 밑에 적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은희가 오광찬보다 재능이 우수하고 학식이 넉넉하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뭐 나라 놓고 어느 나라가 저 서열에 빠르다고 위에 적고 그게 아니고 점수 좋은 사람을 위에다 적는다 이 얘기죠. 이 신라하고 발해하고 서열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오소도는 급제자 발표되는 순서를 그 서열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해는 신라보다 그 중국에 가깝게 있고 또 영토도 훨씬 넓고 뭐 해동 선국이라 이렇게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발해가 신라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거 서열순 아니야 성적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국사기 문성왕 12년 840년에 보면은 당나라 문종이 홍여시에 조칙을 내려서 볼모로 온 사람을 비롯하여, 볼모라는 거 수기, 황제를 지킨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수기를 황제를 지킨다는 그 핑계로 이제 볼모로 사람을 잡아가고 그랬어요. 유학 기한을 넘긴 학생을 합쳐서 105명을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체류 기간이 넘은 사람이 10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넘은 사람 아닌 사람을 합치면 한 200~300명 뭐 이렇게 됐겠죠. 당나라 국학에는 유학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 내로 급제 못하면 귀국 조치, 말하자면 퇴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자나 귀족의 자제를 수기를 한다는 명분으로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족이나 귀족 자제를 그라 보내면서 우리가 당나라를 배반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걸 보이는 거가 되고, 신라 입장에서는 그거 핑계 대고 자식들을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빈공과에 급제하면은 당나라 배설을 하다가 귀국을 해요. 그런데 신라는 골품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당나라 유학생은 최초는 12살에 조기 유학을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생이죠. 이 초등학생이 당나라에 가서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당연히 막 사람을 딸려 보내가지고 케어를 하겠죠.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어린애를 보내가지고 조기 유학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귀족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골품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학 갔다 왔다 해서 뭐 특별히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두품이 유학 갔다 왔다 해서 진골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더욱이 이제 신라 말기가 되면은 조정이 부패해 가지고 능력을 도저히 펴지를 못해요. 최치호는 그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그 높은 평가를 받은 저명 인사인데 신라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 이런 걸로 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은퇴해 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유학의 그 편의상 중국 성씨 투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한성화된 한국 성씨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학생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한국 성씨가 여기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죠. 한성화된 성씨는 유학생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투탁해서 그 성씨를 사용하게 됐어요. 왜 여기서 중국 성씨로 투탁을 하느냐 하면은 유학생이 유학을 가서 이제 그 국학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려면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해야겠죠. 이름이 뭐고 성이 뭐이고, 중국 사람은 성이 다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은 뭐고 할아버지 이름 뭐고 증조부의 이름이 뭐고 이걸 다 제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볼 때도 또 사조를 다 적어서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과거 급지에서 배설할 때도 또 성하고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이 없는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 성이 없는 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탁을 하는데, 왜 투탁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나 유학생, 그 회사에서 파견된 그 주재원,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 이름은 이게 미국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하게 발음을 하다 보면은 위화감이 조성이 되니까 그걸 없애려고 자기가 미국식 이름을 지어서 이걸로 불러달라. 그러니까 날 보고 순주 그리 부르지 말고, 아, 나 윌리엄이야, 윌리엄이라 불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투탁할 때 중국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고 위화감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이름도 새로 짓고 성도 새로 짓게 되는 거죠. 중국식으로. 그래서 이제 투탁이 시작이 되는데, 귀족으로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당연히 고위직으로 이제 있겠죠. 그러면 아들이 또 유학을 가. 그래, 아버지가 원래 최씨라고 투탁을 했으면은 아들이 당연히 그걸 따라 최씨라고 투탁을 해야 돼요. 사조를 적어낼 때 아버지는 김아무개고 아들은 최아무개요, 이렇게 적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손자가 또 유학을 가서 또 써.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 자손이 계속 유학을 반복해서 가니까 그 성씨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극히 일부 유학을 갈 정도 수준의 귀족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씨는 선진국 유학생이 수입해온 장식품이에요. 중국에서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씨를 가져야 되는데, 신라에서는 성씨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가 최씨요 해봤자, 그래 그럼 최씨라서 뭐 어쩌다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고려 태조가 강제로 뭐 천민까지 다 이렇게 사성을 해서 성씨를 만들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제도화가 되는데, 이때는 아직 성씨가 제도화 되지는 않았다. 즉 개성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상 당나라 유학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호족의 봉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호족은 한국 성씨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큰 성씨는 전부 신라 호족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호족은 그 한국 시족사에서 무지무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은 신라 호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